인천공항의 7분,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 숨막히는 여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은 거대한 인파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제 겨우 6살인 미국인 남자아이가 절규하는 부모의 바로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낯선 이국 땅의 심장부에서 과연 이들은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공항을 가득 메운 전 세계 여행객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터미널 곳곳을 훑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에 빠져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인천국제공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불과 7분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 기적의 7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숨막히도록 감동적인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그날 인천공항에서의 끔찍했던 순간을 나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의 주말 오후였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출국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인파 사이로 힘겹게 캐리어를 끌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의 왁자지껄한 소음은 내 귀에 그저 성가신 잡음일 뿐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뉴욕으로 가는 긴 여정의 짧은 경유지에 불과했다. 아내 사라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6살 아들 레오는 거대한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불안한 눈빛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면세구역으로 가는 길조차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안내판은 복잡하며 직원들과의 소통은 마치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군. 왜 이런 곳에서 환승해야 하는 거지? 차라리 익숙하고 편리한 일본 나리타 공항이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나라가 내게 진정한 기적을 보여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면세구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나는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한국은 너무 복잡해. 언어는 한마디도 모르겠고 말이야. 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우리 둘은 이 나라에 대한 선입견을 가득 품은 채 대화를 나눴다. 쇼핑구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향수와 초콜릿을 고르는 동안에도 나는 이해하기 힘든 가격표와 직원의 어눌한 영어 설명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다. 정말이지 짜증이 치밀었다.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레오뿐이었다. 아이의 눈은 거대한 로봇 전시 구역 앞에서 반짝였다.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인간형 로봇이 우아하게 춤을 추며 움직이는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아이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했다. 나는 시계를 흘끗 보고는 재촉했다. 레오, 이제 비행기 탈 시간까지 50분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찰나에 로봇을 넋놓고 따라가던 레오가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처음에는 바로 등 뒤에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레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외쳤다. 레오, 하지만 내 외침은 공항의 거대한 소음에 묻혀버렸다. 사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내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가 물어봤지만 대부분은 영어를 못하거나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절망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거대하고 붐비는 공항에서 어떻게 아이 한 명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이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여긴 한국이다. 우리는 언어도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누구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인파는 무심한 벽처럼 계속해서 흘러갈 뿐 아무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과거 여행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유럽의 한 공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이 나오고
아이를 찾기까지 최소 2~3시간은 걸렸다.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레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기억나요? 레오, 이번 여행 오기 직전에 천식이 재발해서 응급실에 갔었잖아요. 만약 지금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레오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겁을 먹으면 쉽게 호흡 곤란을 느끼는 아이였다. 지금 아이는 혼자 있고 분명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다. 만약 천식 발작이 재발한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절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이 낯선 나라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복잡하다고 단정해버린 시스템 앞에서 무력했다. 나는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미국이었으면 이런 상황에 FBI가 나섰을 거라고. 근데 여긴 뭐야? 인천공항? 이름만 국제공항이지. 실제로는 아이 한 명도 못 찾는 거 아니냐고. 나는 분노에 차 욕설을 내뱉었다. 주변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 사람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한국 공항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시스템은 엉망이야.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아시아 공항들이 다 그렇지 뭐. 거칠에만 잘할 뿐이지. 그 말들은 나를 더욱 미치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걸까? 정말 우리 아들을 다시는 못 찾는 걸까? 사라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듣기로는 이렇게 큰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영영 못 찾는데요. 바로 그 순간 터미널 전체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굳어지는 듯했다. 마치 우리의 절망감이 주변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김민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공항 보안 요원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즉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대응 시스템이 뭔데요? 내가 묻는 동안 그는 귓가에 무전기를 눌렀다. 알파, 브라보, 찰리, 코드 아담 발령 준비. 눈 깜짝할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고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전투태세로 전환된 것 같았다. 주변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전기에서는 전문 용어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시스템을 비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레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민준 요원이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보셨을 때 아이가 입었던 옷, 색깔, 신발, 키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특별한 인상착의는 없었나요? 우리는 공황 상태에서 대답했다. 노란색 티셔츠에 파란색 운동화요. 또래보다 약간 작아요. 즉시 무전기에서 명령이 울려 퍼졌다. 브라보 팀 12번부터 34번까지 CCTV 동시 확인. 유사 인상착의 아동 전원 스크리닝 실시. 나는 그들의 전문성에 경악했다. 단순히 사람을 풀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시계를 보니 비행기 이륙까지 43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내 나라였으면 반나절은 걸릴 일인데 뒤쪽에서 들려오는 다른 승객의 목소리가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정말 제 시간에 레오를 찾을 수 있을까? 사라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만약 레오가 천식 발작을 일으키면 어떡하죠? 지난번처럼 또 응급실에 가야 하면. 그 말을 듣자 죄책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천식을 앓는 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레오가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헐떡이던 모습,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만약 지금 혼자 있는 아이에게 천식 발작이 재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김민준 요원이 우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김민준 요원이 알렸다. 12개 국어 통역팀과 전 보안 인력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12개 국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무전기를 통해 명령이 계속해서 전달되었다. 알파팀, 2층 면세구역 통로 봉쇄, 브라보팀, 상행 에스컬레이터 감시, 찰리팀, 어린이 놀이시설 확인. 내 귓가에는 정말로 여러 언어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마치 유엔 회의장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공항 전체가 거대한 작전 지휘 본부로 변한 듯했다. 전광판에는 즉시 여러 언어로 된 긴급 안내문이 표시되었다.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신발을 착용한 남자아이를 찾는 중입니다. 목격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시스템을 불신했는데 지금 그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쇼일까?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호주 관광객이 손을 들었다. 방금 저쪽에서 비슷한 아이를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드디어 찾았구나. 분명 레오일 거야.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다른 아이였다. 첫 번째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 컸다. 사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나 역시 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분노에 차 매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정말 찾을 생각은 있는 거냐고. 김민준 요원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시스템을 믿어주십시오. 그의 냉정한 반응은 나를 더욱 흥분시켰지만 동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하는 그의 태도는 경외심마저 들게 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고객님, 포위망은 분 단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AI 영상 분석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3분 전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패턴 일치하는 노란색 상의 아동 포착. 즉시 명령이 전달되었다. 델타팀, 로봇 전시구역 아래층 재수색 실시.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레오, 아빠 아들, 제발 숨쉬고 있어줘. 아빠가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스피커를 통해 여러 언어로 된 안내 방송이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승객에게 협조를 구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었다. 한 보안 요원이 내게 무전기 같은 수신기를 건네주며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을 줄은 몰라 놀랐다. 무전기에서 김민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료팀 천식 발작 대비해 휴대용 네뷸라이저 준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를 찾는 것을 넘어 아이의 건강 문제까지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다른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찰리팀, 아동 안전 팔찌 시스템 확인, 대상 미착용 확인. 나는 처음 듣는 용어에 의아했다. 미아 방지 팔찌?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김민준 요원이 짧게 답했다. 대부분의 기적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고객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강하게 와닿았다.
전광판의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었다. 5분 10초, 5분 20초, 5분 30초.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정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라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정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 다시 무전이 울렸다. B 게이트 구역에서 유사 아동 발견. 즉시 확인 요망.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진짜겠지. 우리 레오겠지.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실망을 맛봐야 했다. 사라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이제 정말 못 찾는 거겠죠. 여보, 나 역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시선이 멀리 있는 한국 전통탈을 파는 가게를 스쳐 지나갔고 그 근처에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김민준 요원이 즉시 명령을 내렸다. 델타팀 전통기념품점 인근 구역 확인. CCTV 리플레이. AI팀이 즉시 보고했다. 노란색 상의, 파란색 신발 아동 영상 확보.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이는 모습. 천식 증상 의심.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틀림없는 우리 레오야.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는 것은 아이의 천식 발작 초기 증상이었다. 나는 절박하게 빌었다. 제발 누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김민준 요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동보호 전문 요원 박수진 씨 접근 중인 것 확인. 연결되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것은 더 이상 수색이 아니었다. 구조였다. 나는 무전기를 꽉 쥐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는 건가? 기대감과 또다시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사라는 옆에서 몸을 떨었다. 우리 둘은 숨을 죽이고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박수진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겟 발견. 수색 대상과 일치함. 접근 중. 멀리 있는 작은 스크린을 통해 레오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 우리 아들이었다. 작은 어깨가 가쁜 숨 때문에 들썩이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다. 박수진 요원이 레오 앞에 무릎을 꿇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의 전통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이어서 영어로 다정한 말을 건넸다. 우리는 레오가 서서히 진정하는 것을 보았다. 박수진 요원은 가방에서 혜태 인형을 꺼내 레오에게 건넸다. 그녀는 재미있는 전래동화를 이야기하며 아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몸짓을 섞어 설명했다. 그것은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심한 보살핌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레오의 작은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흐느낌도 잦아들었다. 아이는 박수진 요원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전광판에는 경과 시간 7분 2초가 표시되고 있었다. 불과 7분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박수진 요원의 안내에 따라 레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마침내 우리가 레오 앞에 섰을 때 아이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혜태 인형을 꼭 껴안고 박수진 요원 곁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빠, 레오가 내 품에 뛰어들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와 온기가 내게 전해졌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말았다. 나는 김민준 요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함과 죄스러움이 가득했다. 제가 당신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준 요원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객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입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박수진 요원이 레오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기에 네뷸라이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넘게 여행을 다녔지만 이런 식의 상황 대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미래에 사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 요원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희는 매일 이런 날을 대비해 준비합니다. 한 아이의 무게는 온 세상의 무게와 같으니까요. 레오가 내 귀에 속삭였다. 아빠, 저 한국이 좋아졌어요. 이 혜태 인형 정말 귀여워요. 아이 역시 이 나라의 따뜻함을 느낀 모양이었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조금 전까지 비아냥거리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오늘 내가 목격한 것은 최첨단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라고. 전광판에 헤드라인이 뜨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인천. 생명을 지킨 7분의 기적.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응 시스템. 나는 김민준 요원과 박수진 요원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했다. 오늘 여러분의 대처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온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토록 훌륭한 시스템과 마음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것이다. 이 공항, 이 나라, 내가 겪은 기적의 7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한국, 진정으로 미래에 사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곳.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준비와 훈련, 그리고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날 인천공항에서의 기적 같은 7분, 그 중심에는 작은 생명 하나를 온 우주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갈 때 주변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성가신 소음으로만 들렸던 왁자지껄함이 이제는 활기찬 교향곡처럼 들렸다. 나를 짜증나게 했던 상점의 불빛들은 이제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주변 사람들을 보는 내 시선도 달라졌다.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를 보았고 애틋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 한국인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았다. 레오는 한 손으로는 사라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혜태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의 기색은 없었다. 아이의 입가에 띈 작은 미소는 이 나라가 아이에게 안전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내가 정말 틀렸었어, 사라.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단지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평가했어. 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일본인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인천공항 7분의 기적, 코리아 어메이징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가 되고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댓글이 쏟아졌다. 이거 실화야? 7분이라고. 믿을 수 없어. 최고 수준의 프로페셔널리즘, 기술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 아이를 달래주던 여직원 정말 멋지다. 아이를 다룰 줄 아는 분이야. 당장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다. 아이의 안전을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면 분명 좋은 나라일 거야. 그 글들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한 지상직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레오를 보고 작은 꾸러미 하나를 건넸다.
우리의 어린 탐험가를 위해서요. 그녀는 사랑스러운 한국식 억양의 영어로 말했다. 안에는 한국의 대표 과자들과 작은 해태 모양의 열쇠고리가 들어있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긴 마지막 배려였다. 우리는 감동 속에서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 나는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번 여행이 내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내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 곳이 되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없다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나는 그 두 가지의 완벽한 조화를 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서두르는 여행객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싶은 친구로서. 인천공항의 7분 기적은 단순히 길 잃은 아이 한 명을 찾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주함과 소음 뒤에 숨겨진 한 민족의 위대한 심장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우리 가족에게 결코 잊히지 않을 기억을 선물했다.